지금부터 이제 거리 계정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이제 기타 시험 공부를 할 때 거리 계정기를 2장 많이 쓰거든요. 2장만 쓰는 내용 정도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실물하면서 다른 데서 세팅된 걸 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미치비시 것도 보고 ABB 것도 보고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얘는 이런 거 구성 정도만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공부했지 그 이상은 전문 업체에다 의뢰를 하셔야지만 한전에 이제 개통 보호과 쪽에서 별도로 이것만 취급하는 담당자들이 있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부분보다는 업체에서 이 계정기를 설치를 하거든요. 대부분 한전 계정기하고 수용가 있는 거리 계정기하고 타입을 같이 맞춥니다. 통신을 맞춰줘야지만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각각의 요소들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대급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대급 시험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쓰비시 계정기는 어디 선도전기고 어디는 영인이고 셀 계정기는 영인이고 G는 YPP고 그다음에 그 ABB 계정기 G매수 계정기는 가오고 ABB가 어디더라 계정인가 그런 업체들에서 한전에 관련된 판넬들을 수배전반을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 업체들에서 알아서 테스트를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아실 기회가 없습니다. 쓸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기회조차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아시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상황에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계정기는 전압과 전류를 입력을 받습니다. 아까 지금 임피던스 계정기입니다. R은 I분의 V거든요. R은 I분의 V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압과 전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부 지점까지 거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거리. 아까처럼 X축이 뭐고 Y축이 보면 보고 따지면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R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전설로는 R이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들 전력을 보내야 되는데 저항이 많으면 전력을 못 보냅니다. 그래서 성전설로는 R 값이 항상 같습니다. X 값은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저압으로 내려가면 내려가서 R 값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하 측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이쪽입니다. 부하 쪽에 대한 영역은 있고요. 성전설로에 대한 영역은 이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설로가 이렇게 폴로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임피던스를 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보는데 이제 그림들을 보시면은 고장 발생점까지의 정기적인 거리를 판별해 주셨습니다. 사고 지점부터 이거 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거리 계정이 3단계로 나옵니다. 전원 전투 아까 이제 질문 사항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한전에서 사용하는 거리 계정기하고 철도 쪽의 거리 계정기하고 좀 틀린 것 같다. 그런 것들은 한전은 이제 분기되는 선로 때문에 임피던스에 대한 영역이 좀 틀려지는 거고 철도 쪽은 10km마다 SSP가 있습니다. 옛날 철도 쪽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 AT나 BT 방식 해가지고 철도 쪽에 전차선로 안전진단 하러 막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T바, 알바, 원지 이제 그런 것들만 공부하고 막 제가 정기철 공부한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조너는 85% 이게 단락은 85%고 지락은 75%인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100%를 세팅 안 합니다. 이제 나중에 언더리치라는 오동작이 있기 때문에 외부 사고에서 오동작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간 마진을 줘서 오동작하지 않는 범위로 낮춰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자기 구간이니까 순시로 빨리 동작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1회에서 3Hz 1Hz면 0.0166초고 3Hz면은 0.05초 나가요. 시간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죠. 150% 구간 이거는 자기 구간이 아닌 다른 구간 그러니까 존원, 존2, 존3를 구간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 차단기가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 관리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성전선로가 워낙 길죠. 길다 보니까 어떤 구간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구간은 길 수도 있습니다.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T분기가 될 수도 있고 링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전차선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일자가 쭉 갑니다. 이제 AT 방식은 AT하고 BT가 있는데 철도 쪽을 잠깐 얘기하면 제가 서울시만 해봤거든요. 지하철 공사의 코디네이션이나 이런 건 해봤습니다. 광주나 대구나 이런 것들은 해봤는데 똑같습니다. 이제 부하는 어떤 철도 쪽은 1호계, 2호계, 3호계로 나눠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전철 변전소 안에 전등 전열, 그 다음에 전철 라인이 지나가는데 보시면 지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 펌프도 있을 거고 지금 공기를 빼기 위한 저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설비들. 그 다음에 전차 선로에 관련된 부분. 그걸 1호계, 2호계, 3호계로 나눠서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된 구간은 2호선 구간 같은 경우는 역 2개마다 하나씩 변전소를 줘가지고 내가 3개를 감당하는 거예요.
앞에도 주고 왼쪽도 주고 오른쪽도 줍니다. 그러다 이쪽에 얘가 문제가 생기죠. 그럼 쟤는 그 옆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담당하는 변전소를 몇 개씩 나눠가지고 공급을 받게 됩니다. 옆에를 연계를 해놔가지고 동작을 하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150%에 20Hz입니다. 20Hz인데 1호사가 20Hz, 345가 24Hz입니다. 20Hz면 60분의 20이니까 0.33초 정도가 되겠죠. 얘는 100Hz입니다. 1.67초. 어떻게 보면은 기기 전격이라는 게 대부분 1초 전격, 3초 전격, 그 다음에 1분 전격, 3분 전격, 10분 전격, 30분 전격, 뭐 1시간 전격,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격에 따라서 틀려진데, 요거는 다음 스텝이기 때문에 이따가 뭐 85%, 150%, 225%인데 존투에 가서는 존투 존에 보시면 거기도 존원, 존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구간에서 85%에 동작하고 요 구간에서 150%에 동작하고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그 구간에서 봤을 때 그 구간에 존원 계정기가 동작하는 거고, 그 존원 계정기가 동작하는 요 다음 구간에 존투 계정기가 동작하는 거고, 그 존투 계정기가 동작하는 요 다음 구간에 존트리 계정기가 동작하는 거고, 그 영역의 임피던스를 각각 다 여러 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 그래서 사고에 따라서 백업을 받을 수 있게끔 OCR 계정기가 한시차 보호 방식을 갖듯이 얘도 어느 정도 갭을 가지고 순시, 이게 한시라는 개념으로 보기 좀 애매하거든요.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한시적인 약간 짧은 순시보다는 좀 큰 시간대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얘는 0.33초니까 얘하고는 0.3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얘는 1.6초니까 얘는 한 1.3초 정도, 1.3초 정도가 차이 나니까 얘는 약간 좀 시간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3 같은 경우는 존1도 있고 존2도 있으니까 존3는 진짜 안 됐을 때 나중에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 85%, 150%, 225% 요 세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80% 정도 우리가 하는데, 그 기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이제 거리 계정기 종류가 있는데, 자동차도 보시면 스포츠카도 있고, 뭐 버스도 있고, 트럭도 있고, 종류가 다 틀리잖아요. 얘도 똑같은 뭐 달리기 위한 용도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엔진이 뭐 4기통이냐 6기통이냐 2기통이냐에 따라서 틀려지듯이 어떤 그 동작하는 형태들이 조금씩 틀려지는 겁니다. 그냥 개념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정기적인 거리를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각을 가지고 판별하는 계정기가 거리 계정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임피던스니까 전압 전류를 가지고 사고 지점까지 정기적 거리를 봤는데, 그게 사고 지점까지 R하고 X값을 받아들여서 그 위상각으로 해서 판별해서 동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나와 있는데, 임피던스는 아까처럼 R은 I분의 V인데,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계정기 쪽에서 받아들여요. 2차 측에서 항상 받아들이니까 PT 부분의 1, CT 부분의 1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여기서는 반대가 되겠다. 사고 지점에 대한 임피던스를 반대 PTB분의 CTB로 받아들여서 어느 사고 지점의 임피던스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고 지점의 임피던스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전 같은 경우는 거리를 아니까 그 각각의 거리까지, 여기 구간까지를 내가 몇 킬로미터니까 여기 송전소를 몇 스케줄에 몇 킬로미터니까 여기 몇 옴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고기 구간까지를 계산해서 그 구간에 약간 앞에 구간 80% 정도까지 구간 보호하기 위해서 존원의 계정기를 임피던스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피던스는 그것뿐입니다. 근데 단지 거기에 따른 위상각이라든가 서로 간에 캐리어로 연동되는 뭐 그 블로킹 건 뭐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지벤스 계정기가 그렇거든요. 지벤스 계정기가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도 번지해가지고 쭉쭉쭉쭉 다 넣어야지만 됩니다. 그 각각의 번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알고리즘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모르는 거고요. 개념적으로는 그냥 임피던스만 계산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쉽고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자, 여기 지점에서 BC까지의 어떤 임피던스 부분을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점에서 아까 송전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R값이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80도 정도의 위상각을 가지고 R값이 작은 상태에서 X값은 어느 정도 일정하니까 이런 송전선의 임피던스 계정이 나옵니다. 이게 송전선을 계정해서 그거를 이제 이쪽으로 봐야 되다 보니까 임피던스 여기 이렇게 모호 계정인데, 여기서 B 지점까지의 85%, C 지점까지의 150%, 그 다음에 C 지점 바깥에 여기서 225%. 그러니까 요걸 100으로 봤을 때 85%, 요걸 100으로 봤을 때 150%, 요걸 100으로 봤을 때 225%.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여기서도 또 80, 여기서 85%, 여기서 150%, 여기서 225% 이게 또 되는 겁니다. 다 계속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 있는 차단기는 여기서 임피던스형을 또 바라보고 있으니까 계속 백업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부하 측에서 이게 345, 154에 대한 그 모듈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고 지점에서 여기는 수전반입니다. 수전반에서 이제 PT-CT를 가지고 임피던스 아니까 사고 지점이 1이었을 때는 임피던스가 여기 나오고 사고 지점이 2였을 때는 여기까지 임피던스가 나오니까 사고 지점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언더리치를 하거나 오버리치를 하는 것 때문에 약간 막 오차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오차 때문에 80%입니다. 단락일 때 85%, 지락일 때 75%라고 하는데 80% 정도, 반으로 해가지고 80% 정도 오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임피던스 계정기는 말 그대로 R 플러스 JX라는 거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생각하면은 R 플러스 JX니까 방향성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옴은 보시면은, 예, O가 있죠? 그 원점을 지나는 걸로 이제 보시면 옴은. 이게 옴 계정기의 반대입니다. O가. 버드미터스 계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저희가 RX, 그 다음 뭐 IP 이렇게 돼 있잖아요. R 값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임피던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 계정기의, 옴 계정기의 반대입니다. 옴 계정기 반대가 모 계정기입니다. 옴 계정기는 이런 식으로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크로스 폴라리도 모인데, 이제, 좀, 폴라가 다극성으로 가져왔다 그런 얘기고요. 이거 렌즈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렌즈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왜 줄였냐? 아까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걸 줄인 것들은 이쪽에서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하 측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감도를 줄인 겁니다. 이건 이제 보통 사다렌트 해가지고 폴리곤이나 이런 것들은 사변형을 해가지고 엔드 조건을 쓴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엔드를 하나 더 썼습니다. 여기다 엔드를 하나 더 썼습니다. 그럼 이게 엔드가 아닌 부분 날아가겠죠?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처럼 요건 리액턴스형을 조합한 겁니다. 리액턴스를 조합하면 여기 원래 이렇게 동그랗던 부분에서 요거 날아가고 요 영역만 공장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장 영역을 좀 더 정확하게 센시티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정기의 조합을 함으로써 저런 이제 공장 영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임피던스 계정기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오시아 계정기가 그렇습니다.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데로나 그냥 공정합니다. 방향이 어떻거든 크기만 나오면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방향으로도 동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송전선로는 이쪽으로 보고 있었죠. 거꾸로 뒤쪽도 봐야 될 겁니까? 내가 이쪽 보고 있는데 이 뒤에서도 사고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선로가 계속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옵셋을 해가지고 3단계를 1단계는 여기 2단계는 여기까지 오고 3단계는 그냥 옵셋을 해가지고 뒤쪽으로 뒤에서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계속 중복이 돼서 1, 2, 3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계속 연결이 돼 있을 거니까 그걸 앞에까지만 해서 3개를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방향성 없이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음형이 있죠. 아까 모음형이 있는데 오음형은 많이 안 씁니다. 다 대부분 모음형 개념입니다. 그게 왜냐면 우리는 요 지점에서 앞에 부분만 보면 되잖아요. 앞으로 가는 부분만 보면 돼요. 근데 이 오음형 같은 건 하나만 보기 때문에 여기 이쪽으로도 가야 되는 게 이쪽. 문제는 부하 측이 아까 여기서 움직인다고 했죠. 그럼 오동작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얘는 안 쓰고 그래서 얘가 아까처럼 엔드 조건에 얘기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자르고 리액턴스 자르고 뭐 자르고 해가지고 그 엔드 조건을 해서 그 타고 구간을 좀 타이트하게 보기 위해서 여러 개의 계정기를 조합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폴리곤 타입이나 아니면 쿼드런트형을 해가지고 사각형이 그런 타입을 해가지고 대부분 많이 쓰입니다. 쿼드런트형을 제일 많이 씁니다. 보시면 그 한전의 계정기 딱 보시면 앞에 명판에 미치비시, MBH 뭐 해가지고 그 사각형으로 사다리꼴 그 모형들이 많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디지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쓸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리액턴스형은 아까 오음은 R값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부하 측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송전선로가 여기 있으니까 제대로 감지가 안 되니까 그걸 약간 돌려서 송전선로 감지하게끔 R값을 약간 돌린 게 그게 이제 저항 오음 계정기가 되는 거고 오음의 반대인 모음 계정기가 원점을 지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리액턴스는 이쪽으로 가는 그 리액턴스 아까 PQ하고 똑같습니다. 생각해보면 P는 이쪽이 아니죠. 이쪽하고 P는 여기서 봤을 때 이쪽하고 이쪽이 P였죠. Q는 이쪽하고 이쪽이 Q였죠. 그러니까 얘 Q 부분 리액턴스 성분이 이쪽에 있다니 그쪽으로 올라가면은 부분이다. 그래서
고장 발생 시 거의 대부분 아크를 동작하게 되면 아크에 의하면은 이 저항 성분이 그거에 의해서 좀 감도가 좋지가 않으니까 그 아크 저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동작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얘 여기에 그 위에를 잘랐죠. 위에를 잘라가지고 감도를 넣은 겁니다. 커드란트에 보시면 위에는 직선인데 왼쪽과 오른쪽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영역을 그렇게 라고 보시면 O형 계층은 원점을 지나갑니다. 무조건. 왜 이렇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각도를 가지고 계산해보면은 이게 각도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몇 도 해가지고 그때 그 영역으로 그냥 그림을 그리면 크기를 감도를 맞추게. 이 어드미턴스가 오음의 반대다. 그 일정치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별도의 방향성 적용이 필요하다. 단거리 설력이 원의 크기에 작아져서 지락점 법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거리 설력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여기도 1단계를 여기까지 보고 2단계를 여기까지 보고 3단계를 여기까지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눠져 있습니다. 단계별로. 요게 지금 노형 계정기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140도, 110도, 80도, 20도, 여기 80도 기준입니다. 제가 아까 80도 정도 되죠. 실제로 열어지게 송전솔로의 임피던스를 보시면요. 0.1 플러스 J1 정도가 돼요. 그럼 그렇게 되면 한, 그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제 저압으로 가게 되면 10 플러스 J1이 R값이 엄청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락 용량이 한전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항상 한전의 송전솔로의 R값이 작다 보니까 고장 전류가 한전에서 보내줄 수 있는 게 한 12.5카밖에 안 됩니다. 45A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12.5카를 쓰는데 한 10카 정도가 들어오면서 한 4카에서 7카로 줄어들기 때문에 12.5카 차단기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1호사를 연결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죠. 22,000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한전에 단락용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압으로 가게 되면 그 수전용 피약 1000kV든 2000kV 2차 측에 저압으로 가면서는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게 케이블이 저압이다 보니까 임피던스가 커지다 보니까 20m일 때하고 50m하고는 천차만별입니다. 20m일 때는 20카인데 30m 되면은 한 10카로 줄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때 케이블이 거리가. 왜 저항성분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압가가 커지죠. 그러니까 이제 저압 같은 경우는 고압의 중심점에 해가지고 6000m로 고압으로 보내는 이유가 전압가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그 각도별로 나온 그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게 모호 개념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다 모호 개념기로 해서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옵셋 모호 해가지고 3단계. 이게 이제 거리 개념기의 기본 개념이고요. 거기다 이제 아까 리액턴스형이라든가 각종 뭘 조합을 해가지고 쓰는 쿼드런트형을 사용을 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거리 개념기 썼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규모가 아니라 항상 후비모입니다. 낙하산을 메고 내리는데 보조 낙하산 항상 있죠. 그겁니다. 얘를 줄을 쓰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점이 뭔지를 좀 이따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은 요걸 뒤를 보기 위해서 쓰는데 이거 보통 후방 옵셋을 뒤쪽으로. 얘를 옵셋을 했다는 건 기준을 뭔가 변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여기서 보는 기준을 변동해까지 봐야 되면 굳이 앞을 볼 필요가 없겠죠. 뒤를 보는 게 낫죠. 뒤쪽에서도 사고 났을 때 백업을 받아야 되니까. 왜냐면 사고 기준으로 해서 얘가 차단을 해줘야 되니까요. 차단기는 이 사고가 날 빨리 분리를 해줘야지만 한전이든 어디든 그래야지 빨리 그 사고가 파급나지 않게끔 하는 거니까 얘는 옵셋 모형은 대부분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단동 계정기 캐리어 신호 해가지고 너 동작하지 마. 내가 동작할 테니까. 왜냐면 1단계, 2단계가 있으니까 1단계가 내가 동작하면 되니까 너는 동작하지 말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동작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은 비접점으로 먼저 나가고 그 비접점이 없어지면 걔가 떨어지게끔 신호가 계속 나가. 반전적인 부분은 항상 비접점으로 나가. 항상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제가 뭔가 이상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동작할 필요가 없고 제가 없어졌습니다. 신호가. 제가 뭔가 이상이 있구나. 나는 동작해야지. 후방으로 없을 때 그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블러킹 용도로 아니면은 신호 송출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더라. 자, 렌즈형 같은 경우 아까처럼 부하 전류의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렌즈형과 조립한다는 게 이게 여기 계정기에 이렇게 엔드 해가지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실 원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시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요것만 자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잘라서 2개를 해가지고 자를 수도 있고 3개를 해서 자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잘라서 쓴 건데 토마토형은 두 개를 쓴 거예요. 토마토처럼 생겼다고 토마토형이랬는데 왜 이게 토마토처럼 생겼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눈사람이면 눈사람이지 팔자거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토마토라고 하니까 토메이토라고 또 그러거든요. 계정기 설치점에서 본 컬러 임피던스로서 보장 연도를 판단한다. 거리 계정의 사고 지점에서 검출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정기적인 거리를 변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각을 가지고 판별하는 거리가 거리 계정기거든요. 자, A 계정기에서 85%의 여기 지금 시간이 순신대 얘가 1에서 3에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A 구간, B 구간, 시간 구간이 있다면 얘는 그냥 편의상 85%, 75%니까 제가 80%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80%, 150%, 225% 이렇게 봅니다. 근데 225%를 약간 옵셋을 줘가지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뒤로 별도로 옵셋을 더 주는 경우도 있고. 자, 똑같습니다. 85%, 75%, 125%나 100%에 50% 좀 큰 값이니까 이거 150%. 154, 20Hz, 345, 24Hz.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225% 정도입니다. 104Hz, 1.667. 지금 보시면은 아까 그림이 이게 존원, 존2, 존3인데 이게 80%가 되는 거고, 이게 150%가 되는 거고, 이게 225%가 되는 거고. 거기에 아까처럼 이걸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눴다고 그랬죠? 이걸 짜개서, 이거 짜개고 이렇게 짜개다 보니까 이런 사변형에 대한 값들을 옛날에 그 정전계적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디지털로 되면서 저런 알고리즘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특성에 맞게끔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단지 이것들을 자료들을 보니까 얘네들은 이런 용도로 쓰여졌구나. 이게 지금 다 어디서 나온 자료는 한전의 중앙연구원 자료, 그다음에 ABB 교육 자료, 어디 교육 자료 거기서 그냥 발췌해가지고 그냥 제가 공부를 한 거지 제가 별도로 교육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보고 조합해서 제가 그냥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자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동의하니까 얘는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를 관점을 두고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아까 사변형이라고 그랬죠? 자, 1단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각 지점에서 후비보가 되게끔 세팅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 시간들이 이렇게 서로 시간 역도가 되게끔 나눠져 있다. A하고 B, C, D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A 차단기, B 차단기, C 차단기, D 차단기 이렇게 접속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걸 서브 스테이션 기준으로 보죠. A 서브 스테이션, B 서브 스테이션, C 서브 스테이션. 분기점에 항상 개폐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개폐수 기준으로 보죠. 요거는 이제 강원도 지역의 어디 부분인데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단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요게 이제 아까 그 모 부분을 뒤로 보는 게 옵셋을 줘가지고 아까 여기 80%, 160, 150%, 220%인데 옵셋을 해가지고 약간 뒤에까지 보고 요걸 지금 아까 보신 모를 옵셋을 해가지고 상대단의 커리어로 해서 성출하게 돼요. 내가 여기 동작할 테니까 너 동작하지 말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또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니까 여기에 2단계가 또 들어가 있을 거니까 얘 계정기 1단계, 2단계가 그러니까 여기 1단계가 동작할 거니까 이쪽에 2단계는 동작하지 말라고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87, L 같은 경우는 항상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다가 87을 오후 시간에 배울 텐데 87은 똑같습니다. CT 두 개에서 안에를 보고 있다가 안으로 사고전류가 합해서 들어가면 동작하는 거고요. 똑같이 외부로 나가면은 차전류 값이 0일 가입니다. 안에 차전류 값이 0이면 외부 사고자로 판별해서 동작 안 하는 거고 차전류 값이 커지면은 합해지겠죠. 벡터적으로 합해지면 그때 동작한 겁니다. 이게 모선이면 87B가 되고 발전기가 되면 87G가 되고 모터가 되면 87M이 되고 TR이 되면 87T가 되고 선로가 되면 87L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은데 변압기만 1차 측하고 2차 측의 전압이 틀려지다 보니까 87T 개념기만 각변이가 들어가고 거기에 뭐 이상이 들어가고 좀 더 복잡해지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쉽습니다. 이 정도. 존원, 존2, 존3, 1Hz, 3Hz, 20, 24, 100Hz 나오고 뭐 85%, 뭐 150%, 225% 이거 그냥 기준이니까 똑같은 내용이다 얘기입니다. 그냥 그 정도까지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물어보시면 모르겠어요. 이거 기준이니까. 왜 밥을 오른손가락으로 먹어야 되나? 왼손가락으로 먹어도 됩니다. 왜 차를 왼쪽에 달려있죠? 자충동이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왜 기준이 그렇게, 누가 그래도 OCR은 왜 150% 해야 되나요? 왜 OCGR은 30% 해야 되나요? 그 저도 할 말이에요. 보통 통상적으로 한전에는 기준이 150%지만 IEE에서는 125%에서 175%까지 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125하고 175 중간이 150%로 보통 세팅합니다. 콘덴서는 근데 이제 그 동작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콘덴서 전압에 문제가 되고 전류가 보통 보면 소선이 되면 전류가 줄어들게끔 되죠. 그러니까 얘는 120%나 130%에 하고 콘덴서 쪽은 보통 VCS로 보호를 하다 보니까 뭐 퓨즈에 의한 부분 때문에 이제 전압을 좀 더 낮춰서 세팅합니다. 콘덴서 떨어져도 문제 없으니까 낮게 세팅해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 모터 같은 경우는 기동할 때 보통 전격 전류에 비해서 CTB를 크게 선정해놨기 때문에 걔는 모터 전격률이 한 115% 정도 세팅해놔서 모터 풀구한 만큼 공격하는 정도가 없으니까 한 115%에 세팅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우회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지 그게 왜 기준이 그렇습니까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그냥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얘도 그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저한테 그 따지시는 분들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이 기준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통신을 하다 보니까 100km까지 또 보내질 수가 있습니다. 통신으로 멀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통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광을 이용을 해서 통신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이용을 하는 경우 100m 이상을 하게 되면 리프트를 쓰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장비들을 써줘야지만 돼요.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LT 타입이 있고 XT 타입이 있고 뭐 타입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게 단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틀려진데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다고 해서 각종 뭐 디지털 계정기는 FS, MAD 연출을 인정을 받아서 필터를 한다는 샘플링을 한 다음에 FSD, DA 컨버터를 통해서 연산을 한다는 출력을 내보냅니다.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오는 겁니다. 디지털 계정기의 장단점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알고는 있는데 제가 디지털 계정기를 오래 했지만 누구 앞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것들이 필터를 한다, 샘플링 한다면 AD 컨버터를 통해서 하는데 87 계정기가 그렇게 받아들인 입력을 RX, TX를 해가지고 멉을 통해서 서로 간에 통신을 주고받고 합니다. RX는 TX로 연결되고 RX는 TX로 연결되고 크로스돼서 받아들이는데 그러려면 통전들로가 뭐니까 뭔가 통신을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집에 있는 IC 타임 같은 공유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공유기를 이런 PITR이라는 이게 PITR인데 이 안에 계정기가 있고 통신을 하기 위한 각종 단자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통신하게 해서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프로텍티브 인포메이션 트랜스미터 앤 리시버의 약자입니다. TR이 트랜스미터하고 리시버 보내주고 받는 통신 장치다. 그걸 하나의 모듈에다 넣어놨다. 이거 PITR이 있고, 뭐 PST 방식이 있고, 뭐 언더 리처 제어 방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되게 복잡한데 주보를 항상 전류 차동에 의한 이 PC의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에 의해서 방을 통해서 왜냐면 주보는 확실한 걸 써야 되거든요. 낙하산은 확실한 걸 써야 될거니까 방통신 이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걸로 주보를 하고 그다음 후비보를 이제 보조 낙하산이 거리 계정을 쓴다는 거예요. 얘가 안 됐을 때 동작하는 백업이기 때문에 거리 계정은 항상 다 후비보인데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후비보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후비보로 만듭니다. 절대적으로. 다 주보는 전류 차동에 의한 아까 87 계정이 있습니다. 87L. 자, 765 변압기의 모방식인데 뭐 87T도 있고 61도 있고 뭐 351도 있고 이게 숫자는 한전은 이제 351, 451, 그러니까 345는 4쪽, 뭐 765는 뭐 숫자가 있거든요. 뭐 345 이렇게 뭐 번호에 따라서 한전은 틀리게 가능합니다. 1차 후비보, 2차 후비보 나와 있는데 이제 거리 계정기를 후비보를 쓴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전압기도 후비보로 거리 계정이 씁니다. 발전기도 후비보로 거리 계정이 씁니다. 그러니까 다 후비보로만 쓰는 겁니다. 거리 계정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속 편합니다. 725 송전솔로 배전받는데 87이 주보고요. 21은 후비보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1개월, 2개월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얘가 문제가 생겨도 얘가 동작하게끔 낙하산을 2개를 내고 뛰어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낙하산 고장나면 나머지 낙하산 주보 후보를 쓸 수가 있어요. 차단기 보호 가지고 50 BF인데 BF는 뭐냐? 브레이크 페일리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차단기가 있고 차단기가 있습니다. CT가 있고 PT가 있으면 CT, PT에서 받아들인 시그널을 가지고 계정기가 차단기로 시그널을 보내주겠죠. 보내주고 나서 계정기 똑똑하다 보니까 차단기가 떨어졌는지 이 차단기
52의 기계적 적정을 받든 차단계 상태 적정을 받은 다음 내가 떨어지라고 했는데 얘가 안 떨어졌어. 사고 났는데 문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50bf라는 적정으로 내보내는 브레이크 페일러. 나는 순시 50이니까 순시라고 그랬죠. 50은 빨리 동작해야 된다는. 얘 문제 생겼어. 너 빨리 동작해가지고 이 50bf의 적정을 요 차단계 트리코일에다 연결해놨어. 그럼 내가 사고 시그널을 보내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차단계가 동작 안 하면 이 적정이 나와서 이 차단계를 떨어뜨리는 게 브레이크 페일러. 브레이크가 그냥 나와. 이런 정도는 그냥 알고 계시는 거죠. 모든 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87로 이제 보호를 하는 거고, 이제 상이 많다 보니까 A, B, C 해가지고 하이 피던스, 로이 피던스 해가지고 나오는데 모선 보호는 어렵다 보니까 요거가 좀 뺐습니다. 모선 보호를 여러분이 하실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하이가 여기 아까 좀 1호사 3, 4호별로 주보, 후비보호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브레이크 페일러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 적은 거고요. 변압기 보호할 때 아까 나온 것처럼 변압기 보호 배정관이 765 같은 건 제가 심각함을 2번인가 갔었는데 단상 1000MV짜리 2개를 연결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2분할로 해서 3상을 만든 거예요. 1000MV, 1000MV를 이렇게 2개 붙여서 한 장이 되는 거고 그거를 6개를 가지고 RST를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압기를 보호분들이 틀려져요. 피레기만 해도 제 키보다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럼통 같은 게 드럼통이 아니라 200리터짜리 드럼통이 아니라 1000리터가 넘는 드럼통 크기로 됩니다. 345 같은 건 주보, 여기 지금 이제 SO일 할 때 제가 이제 울산이사 할 때는 지금 노가연하고 같이 업무를 했었는데 SO일은 지금 저희가 이제 DBJ 구역을 해서 제가 업무를 했었거든요. 울산전력관리사하고 업무를 좀 했었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서진 않거든요. 코디네이션만 저희가 조율해가지고 조율해주고 받아가지고 좀 교류하는 걸로 했었고요. 이제 주보, 후비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보는 항상 방으로나 파워, 제가 까먹었어. 아까 이제 블로킹하고 전통 차단 방식 있고 뭐 PCM 전송 차단 방식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한전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리 계정기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거리 계정기는 아직처럼 85%, 150%, 220%의 존1, 존2, 존3별로 세팅해서 뭔가 자동적으로 보호를 하게끔 세팅을 하는 거다. 그냥 그런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거고 요걸 썼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보는 차동을 해가지고 87보호를 하고 이런 광을 이용한 아까 뜨는 트랜스미터를 통해 가지고 방통신을 하고 후비보호만 거리 계정으로 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기 보시면 1차 측, 2차 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가공일 때 지중이 그러니까 지중이 30% 이상이 되게 되면 걔는 지중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공일 때하고 좀 틀려지게 보호를 합니다. 1단계, 2단계를 봤을 때 이거는 외부 쪽인지 이건 내부 쪽인 85, 150, 225 요거만 계속 나옵니다. 그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퀀스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도 보신 것처럼 변압기 쪽도 보시면은 주보는 87T가 되겠죠. 5에 배우시게 돼요. 그 다음에 거리 계정. 이걸로 본다는 거예요. 3, 4, 5 측도 아까 PC의 펄스코드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이게 거리 계정입니다. 이게 87 계정이고요. 이게 21입니다. 네. 숫자를 막 다르게 썼으니까 21이 거리 계정입니다. 옛날 믿음 87. 이게 주보가 되는 거고, 변압기다 보니까 옷이 지하 같은 게 또 달려있고, 옷이 안 좋고. 154 이상의 송전솔로 부분에 대해서도 요하는 방식이 솔로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주보는 87이다. 후비보는 거리 계정입니다. 거리 계정은 후비보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기 좀 더 나와요. 87, 20. 87, 87, 20. 2개월로 하는데, 예전에는 87, 87, 20을 해서 요거를 1개월은 뭐 87하고 21을 쓰고 2개월은 87만 썼었습니다. 요즘은 삼성은 87, 21, 87, 21을 1개월, 2개월을 동일하게 쓰게끔 바뀌었습니다. 이게 두 대를 똑같이 써라. 그러니까 듀얼을 쓰는 거예요. 2 out of 3 계정기에 혹시 얘기 들어보시면 삼성이나 이런 데들은 쓰는데 판넬 안에 계정기가 똑같은 OCR 계정기가 3개가 달렸어요. 3개가 달려가지고 CT를 3개를 다 같이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CT는 하나 더 받아가지고 계정기만 3개를 포건을 해놔서 계정기 한 대가 고장날 수도 있어요. 그때 동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 out of 3라는 건 out of가 이제 그거에 바뀌니까 3개 중에 2개 이상이 동작해야지만 동작하는 겁니다.
하나만 동작하면 걔는 5동작이고 2개 이상 동작했다 그러면 걔는 정동작이고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요. 계정기 하나에 예를 들어 한 3,400만 원 합니다. 판넬에가지고 한 2,500만 원 하는데 계정기 2대 들어가게 되면 그게 한 3,500만 원 됩니다. 1,000만 원이 떠버립니다. 기타 계정이 비싼 건 하나에 2,000만 원. 87이니까 비싸니까. 왜냐면 각종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지금 차동 방식이라는 거는 A하고 B가 있는데 그 사이에 전류를 그냥 나서 동작하는 건데 그때 어떤 그 계정기들이 TI라는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한다. 통신하는데 그게 외부 사고일 때는 이렇게 가게끔 차전류이기 때문에 얘가 차전류이기 때문에 없어지는데 내부 사고일 때는 얘가 들어오고 얘가 들어오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합쳐지지 않냐. 그래서 외부 사고일 때는 이 전류가 합쳐지니까 0인데 내부 사고일 때 전류가 합쳐지다 보니까 그때 수가 387 개념입니다. 오후에 들으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까 그 PITR에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장비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데 3, 4, 5 개념 쪽에서 뭐를 연결했다라는 건 그냥 샘플만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보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3, 4, 5나 1호사 변전수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500MV YY 델타로 해가지고 전장전하서 500MV를 되는데 얘가 133, 166, 그 다음에 133, 166 3개가. 그래서 166이 3개가 합해지니까 500이 나온 겁니다. 보시면 용량을 OA, FA, 냉각 방식에 따라서 OA하고 FA가 있으니까 보통 1.33배 내지 1.25배 정도 되죠. 100짜리가 133이 되는 거고 그걸 또 좀 더 냉각하면 166까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500MV 되는 거고 765배 납기는 2000MV가 돼요. 그러니까 200만이죠. 항상 헷갈리는 게 그 숫자 하나를 뺀다면 만을 붙이면 200만입니다. 3, 4, 5 쪽에 대한 자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샘플로 그려봤습니다. 한번 참조를 하시라고. 이런 걸 보실 일이 없을 것 같아서 3, 4, 5 쪽에 81, 87하고 21에 대한 거리 계정이 세팅인데 87은 아까처럼 양단을 보다 보니까 요런 것들을 이따가 오후에 보실 거거든요. 요런 인시던트 부분 이따가 오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많죠? 되게 많은데 사실 로세, 타이셉 해가지고 이런 건 그렇고요. 얘는 상대단 자단해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요 임피던스 영역을 정하는 겁니다. 임피던스 영역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거리 나왔으니까 그게 85%, 150%, 220%를 정해서 거기에 시퀀스를 어떻게 정해서 거기에 각각 이게 보시면은 그 세 개밖에 없는데 적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각도 정해줘야 되고 거기 임피던스 정해줘야 되고 거기 시간 정해줘야 되고 그 접점 나가는 거 정해줘야 되고 시퀀스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저게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 개념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적응상의 문제점인데 제가 일단 학원 가서 배웠던 건데 이게 거리 계량기의 문제점 그러니까 25점짜리니까 2장만 써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납은 가전 직송 아크 저항의 영향 분류효과 가까운 지점 사고시 전압 상시 시 오정작 직류분에 의한 오버리치 동기 탈주 시 응용 가상 사고시 타상 사고시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모르니까 아크 저항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분류효과 가까운 지점 사고 그다음 전압 상시 직류분, 동기탈적, 다상사고, 타상사고 제가 거리 얘기하는 걸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서 다 쓰는 겁니다. 얘를 그 다음에 부동작, 오동작, 이렇게 그냥 딱 외워버렸습니다. 이거 하면 요거하고 딱 똑같습니다. 외우시라고 쓴 건데 혹시라도 이 거리 계정기에 대해서 답안지를 작성해야 된다면 아크 저항의 영향 여기 있죠. 아크 저항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 충분한 전류가 흘러줘야 되는데 저항성분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부동작이 일어나는 동작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크 저항의 부동작. 그러니까 분류효과라는 거는 아까 T분기가 돼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전류가 좀 줄어드니까 얘가 그 밑으로 언더리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언더리치 때문에 85%, 75%를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부동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써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가까운 지점까지 동작. 가까운 지점에서는 전압이 없어집니다. 오계증가 중요한 게 전압하고 전류가 있어야 지금 동작하는데 사고가 나다 보니까 임피던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커 전류도 큰데 전압은 없습니다.
전압은 없으니까 얘가 계산을 못해가지고 동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계정기 쪽에는 메모라이징 기능이 있어요. 항상 예전에 나왔던 걸 다 캐치를 하고 저장을 해드리고 사고 지점의 전압을 가지고 얘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동작하지 않게끔 여기 있죠. 전압이 0이 된다는 얘기죠. 전압이 0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바로 전 시간대 전압으로 해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부분입니다. 무부부 555 언더리치 UFO 이렇게 뭐 외우셔도 되고요. 전압 상실. 전압이 상실이 되는 게 앞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전압이 갑자기 없어지면 PT 휴즈 같은 거 나가버리면은 27 동작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거리 계정기이다 보니까 전압하고 전류를 가지고 동작하는데 전압이 없어지면 그 I 값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변동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동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직류분에 의한 오버리지. 직류분에 의한 거는 아까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장전류 계산해서 DC 성분을 배웠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회전기에 대한 기여전류 외에 DC 성분이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합성분이 이제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오버리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류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다 오버리치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 얘는 U자를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넣다 그리고 동기탈주시. 동기탈주시 운동이라는 건 뒤에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서 부하가 있습니다. 동기탈주가 일어나면 궤적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거리궤적이 이쪽에 있었죠. 그럼 궤적이 이쪽으로 진행하면서 거리궤적을 지나가다 보니까 오동작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까 렌즈형으로 이걸 줄이는 게 뭐라고요? 이 거리, 동기탈주나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줄이려고 합니다. 계좌 상실이 나면 궤적의 영역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임피던스 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공부와 경부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궤적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동기탈주식 운동, 계정기가 먼저 운영한다. 왜? 동기탈주 계정기는 이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부하 측에서 동기라는 건 발전기하고 그 수용과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가 뭔가 하나가 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때는 임피던스가 저렇게 변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다중사고시, 여기 다상이 다중이거든요. 그때 언더리치 한다. 타상사고시 동작한다. 오버리치 한다. 요거 이제 이렇게만 외워주시면은 답안을 씁니다. 사실 거리계정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개념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리계정기는 사고 지점까지의 정기적인 거리를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이상차를 가지고 판별하는 계정기다. 근데 그거는 PTB하고 CTB를 2차 측에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게 바뀌어지고 그 다음 그림 그려가지고 거리계정기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거리계정기가 종류가 뭐가 있는지 아까 보셨던 것이 임피던스 계정기, 오hm 계정기, 모hm 계정기, 옥셈 모호 계정기, 뭐 렌치형, 쿼드란트형, 렌치형, 토마트형 뭐 그런 거 그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신 것처럼 거리 계정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주보를 안 쓰고 후비보를 쓸 수밖에 없다. 이게 기사 시험 볼 때 답안지 쓰는 형태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 실무입니다. 기사에 있는 답안지들이 실무를 하신 분들이 요약해 놓은 거를 쓰다 보니까 이제 모범 답안을 보고 외우려고 하다 보니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외워야 되니 이렇게 놓고 그냥 거기다 짜 맞추는 거죠. 저도 모르고 그냥 이거 외우다가 이거를 거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바뀐 겁니다. 분류효과는 아까 좀 T무기가 되보다 보니까 임피던스가 줄어듭니다. 임피던스가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 사고가 여기인데 여기처럼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깥에 사고가 났는데 아까 존 원이 아닌 존 2 쪽에 사고 난 게 존 1 쪽으로 사고가 나가지고 늦게 동작해야 되잖아요. 먼저 동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피던스를 그 한전이 1대1로 나뭇가지처럼 이제 수직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방사상시로 뻗어가다 보니까 임피던스에 따라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서 세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도는 안 그렇습니다. 철도는 거의 1차적인 라인을 쭉 갑니다. 10km마다 SSP가 있습니다. 변전소. 제가 KTX 시운전 할 때도 KTX 타고 하루 종일 타고 다녔었거든요. 2004년도에 그때 이제 철도청에서 오신 분들이 좀 돈이 됐죠. 철도청, 그러니까 그 KTX를 옮기신 분들이 좀 그때 돈을 좀 짭짤하게 받고 옮기셨더라고요. 옆에서 하루 종일 그냥 밤새워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뭐 그때 이제 KTX 위에 이렇게 그 티바가 있는데 그거 또 화면으로 다 찍더라고요. 거기서 뭐 코로나도 나고 막 이런 것도 보고 중간에 이제 그 급정 변전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계속 계측하고 저는 그 기차 안에서 계측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 이렇게 조금씩 배우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넓게 가지고 하니까 좀 더 폭넓게 보는 거지 사실 제가 그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 단지 이제 아까처럼 운이 좋게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자료를 얻다 보니까 그 자료를 통해서 연관관계를 찾아서 그냥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한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세팅을 하거든. 자, 언더리치가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론은 보시면. 오버리치는 멀리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부 사고에도 동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크 저항에서 아까처럼 아크 저항에서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항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동작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도 보시면 이거 뭐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만 아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전압 상식실이 했을 때 전압이 상실이 되면 이렇게 해서 트림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시퀀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전압하고 전류하고 위상각인이 그 크기를 가지고 동작하는 건데 전압이 줄어들었으면 뭔가 이제 전류가 커졌다고 생각하고 동작을 하겠죠. 동기 탈조가 되면 아까처럼 탈조가 되면서 아까 그 운동한다고 얘기했죠. 여기 이제 동기가 탈조되면 그때에 따라서 그 위상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태양을 조금씩만 분석하다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리계전기학과 존원, 존투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시퀀스적으로는 좀 되게 복잡하게 돼 있다. 적용상 문제점은 아까처럼 여기 나왔던 것처럼 동기 탈조 시 고속도 거리계전기를 존원하고 존투는 트립을 저지를 해야 되지만 이게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쪽으로 지나가죠. 그러면은 요 P1하고 P2를 같이 지나간다면은 왜냐면 사실 임피던스 계정기는 하나만 보죠. 사고 지점까지 하나만 보는데 이 두 개가 타겟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때는 얘는 오동작이니까 거리 계정기 동작하지 말라고 가는 겁니다. 로직으로 짜가지고 시퀀스로 봐가지고 이 엔드 조건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동기 탈조가 된 거니까 거리 계정기 동작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저지 부분. 존3 같은 경우는 이제 먼 구간이니까 이 임피던스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존3까지는 보통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허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LDP 계정기, 거리 계정기 모두에다가 이제 펑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펑션들을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팅값을.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를 세팅한다. 하나가 되지만 그래서 요게 임피던스 배적하는 게 아까처럼 보신 것처럼 이렇게 쪼개가지고 RF에 대한 거를 고려해가지고 여기까지 짜개고 짜개해서 이렇게 뭐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RF1하고 RF2를 해가지고 계산한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그거에다가 카드런트 타입, 모 타입, 모 다이렉션 INA 타입에 따라서 논 다이렉션은 이렇게 쓰고 포워드를 썼을 땐 이렇게 쓰고 리버스를 썼을 땐 이렇게 쓰고 이게 포워드하고 리버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다이렉션을 쓰면은 이쪽 영역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요게 이쪽으로도 복사되고 이쪽으로도 복사되면은 그게 논 다이렉션입니다. 예,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어렵지는 않은데 설명을 안 듣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거고 요거 이제 거꾸로 이쪽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되는 거죠. 역전력 계정기를 배우셨으니까. 저런 특성들이 나오는데 그런 특성들은 이제 기기 메이커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알고리즘을 넣은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단지 이게 왜 쓰여지고 어디에 적용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물건인데 이게 어디 쓰는 물건이고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되고 이걸 썼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만 아시면 되니까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이제 빨리 해서 끝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거리계정 시스템 장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실습을 아마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MCD, H, 이제 MDT, H 요거 같은 세팅값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폭력 이제 제가 선도전기나 유효전기나 이런데 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세팅값은 다 받았습니다. 도면도 다 받아서 스터디는 했는데 스터디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거를 설명드리기 힘들고 단지 이제 상대단이나 자단이냐에 따라서 그 전류가 틀려집니다. 사고 지점이 아까처럼 OCR도 보시면 여기 아까 역전력 계정기 그 방향성 지각 계정기도 보시면 오동작이나 일어나고 부동작이 일어났을 때 그 사고 지점에 따라서 그 오동작이 일어나고 부동작이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리 계정기도 상대단이나 자단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이 틀려지다 보니까 아까처럼 보는 범위들이 틀려집니다. 그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런 요소들에 대한 임피던스 되게 많죠. RCA, 앵글도 맞춰져야 되고요. 여기 지금 뭐 매도 써있는데 다 5mm입니다. 그냥 보시면 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아실 필요 없이 아까 80%, 150%, 225%라는 그냥 개념적인 부분으로 쓰고만 있다 정도만 아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평생 이거 만져볼 일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4단, 3대단에다가 도장조류 부분이 틀려집니다. 3단, 4대조류. 3대단, 자기 쪽에서는 일선지락에 대한 부분이 많고, 자기 쪽에서는 임피던스가 없으니까 한전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예? 요건 왜 그러냐면, 한전 쪽 임피던스가 항상 작습니다.
저희 쪽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오는 전류가 더 많습니다. 타부 지점으로는 전류가 큰데 자기 쪽으로 돌아오는 부분만 한전 쪽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요건 좀 작고 요거는 이제 상대 땅에서 났을 때는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집니다. 이제 뭐 조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뭐 이걸 쓰는 데 있어서 요거 엑셀로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봐도 그냥 또 PTB, CTB 나눠놔가지고 요 각도, 맷도 뭐 그 거리가 얼마 넣으면 이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거리 넣으면 맷도 뭐 넣으면 얼마 해가지고 그냥 공식에서 그냥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기 그 승전설로 만드는 회사에 가서 물어보셔도 이걸 제대로 답하실 수 있는 부분은 많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전수리, 그 다음에 우산각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좀 시간 없이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설명드려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셔도 됩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4시까지는 같이 있을 거니까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 있으면 따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